네, 반갑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면서 시장은 더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4%, 코스피는 2% 하락 중입니다. 자, 국제사회의 움직임들에 비해서 낙폭 자체가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은 조금 굉장한 실망감과 굉장한 어떤 타격감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은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던지는 거죠. 안 그래도 국장에 실망했는데 더럽다. 이런 느낌들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요종을 치고 있는 테마주들의 움직임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탄핵이 부결됨에 따라서 정책주들의 반등을 예상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 탄핵 부결의 후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자, 민주당 관련 종목군들 정치 테마주들이 반등세를 또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과 탄핵의 어떤 추가 발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탄핵이 부결되고 나면 이 내용들이 좀 완전 뒤바뀌는 형태가 좀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장을 방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시총 상위주 쪽으로만 일단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보다 조금 덜 떨어지고 싶다라면 시총 상위주 쪽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먼저 보시면 자, 코스피 지수는 2% 정도 하락 중에 있는데요. 네,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저점이 지지가 안 되고 있는 형태예요. 아침에 하락한 부분들을 좀 반등하면서 지켜주나 싶었는데요. 지금 2380까지 밀리면서 추가 하락을 더 보여주고 있고요. 해소가 빨리 안 되면,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결이 빨리 안 되면 주가 하락이 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종목들 간의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거는 사실 불가항력이라 봐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의 어떤 주가 하락은 사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한다고 해서, 대응이 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일단 빨리 재료가 해소가 되어야지 된다라는 것만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전에라도 이제 주가 반등이 좀 나오려면 아마도 이제 그 증시 안정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투입할 거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그 이후에 투입이 되고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요. 정말 돈이 있는지 여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자,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은 순매수 양상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매도를 또 많이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상태가 그렇게 과연 우리한테 유리한 국면인가라는 것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더 큽니다. 일단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안 좋게 나타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점 계속 깨지고 있죠. 635포인트까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600포인트도 깨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25포인트 빠졌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한 이틀 정도만 더 빠진다라면 600포인트도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공포감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만큼 또 개별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은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매수를 꼭 하고 싶다라면 시총 상위 종목에만 집중하시고요. 코스닥 쪽은 일단 당분간 쳐다보지 않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이죠? 네. 자, 수급 동향 살펴보게 되시면 개인들이 지금 4,600억 이참에 이제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털어진다, 많이 줄어든다는 쪽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의 하락 포인트를 보게 된다면 이 부분만이 꼭 정답은 아닌 것 같아 보여집니다. 그리고 선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매도가 쭉 진행되는 모습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탄핵 부결 쪽으로 많이 투표가 좀 됐었는데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그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금융투자만이 홀로 매수를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데 얘네들은 어쨌든 단기적 반등 구간이 나오긴 할 것이다. 그래서 반등 시점을 이용해서 또 차익을 챙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은 940억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늘어나고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규모가 시장을 반등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새들이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지금은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지금 금융투자 혼자서 받아주는 형태인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근데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금융투자가 혼자서 받을 만한 물량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같이 협작이 좀 돼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애매할 수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자,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네, 수급 동향을 보시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5% 상승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보합이죠. 아까는 플러스였는데 지금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보합 수준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입니다. 요 네 가지 종목이 지금 핵심이에요. 왜냐면 이제 시총이 가장 크게 잡혀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이 가장 핵심이라서 지금은 이제 뭐 업종이나 이런 부분을 따로 나누지 않고 나는 방어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네 종목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라면 현대차나 셀트리온, 기아 이 정도까지 또 네이버까지도 우리가 확장해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방어주적인 역할, 현대모비스도 포함을 시킬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방어주 역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KB금융이라든지 은행주들 좋지 않습니다. 여기다 고려아연은 변동성 확대되는 거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거는 빠질 거니까 얘는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계속 저점 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건드리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 포인트로 보실 만한 것들은 이 자동차, 반도체, 그 다음에 이 바이오, 코스피 바이오입니다. 코스피 바이오,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까지만 우리가 방어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네, 얘네들 쪽에서도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쪽만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통해서 방어를 어느 정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뒤로 넘어가면 그냥 다 미쳐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대응 포인트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 이후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 것은 이제 배당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보셔야 돼요. 자, 배당주인데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배당률이 더 높아진 종목도 있죠. 그런 것들. 은행주들은 거기서 조금 제외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다른 종목들 중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약이고 바이오 구간에 지금 다 별 볼 일이 없고요. 그냥 이쪽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만 어느 정도 버팀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안 됩니다. 네, 코스닥 쪽은 오히려 이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에서의 털어먹는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쪽 시총 상위가 조금 버티는 듯한 느낌은 좀 있지만 이쪽도 그렇게까지 기대할 만한 부분은 아니고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를 비롯해서 뭐 다른 종목들 뭐 엔터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빠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저런 것들도 빠지죠.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뭐 지금 올라간 게 없다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뭐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다 던지고 있는 형태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안랩 같은 경우는 이제 투표를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안랩, 써니전자 뭐 이런 거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어요. 정치 테마주로 봐야 되겠죠. 네, 그 외에는 뭐 지금 다 그지 같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도 지랄 맞은 상황이다 보셔야 되겠고요. 등락 현황 한번 보시면은요. 거래소 쪽 먼저 보시면은요. 이게 뭐죠? 네. 뭘 잘못 봤나요? 76개 상승입니다. 75개 상승입니다. 855개 하락이고요. 75개 상승. 이게 뭐죠? 75개. 이거 두 자리 숫자는 웬만해서 본 적이 없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6개입니다. 둘이 합쳐가지고 200개밖에 안 되네요. 오늘 상승한 종목이 200개밖에 안 됩니다. 하락한 종목은 1554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야? 1400개 정도가 오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400개. 뭐, 이러면, 그냥 다 빠졌다 봐야 되겠죠? 네. 하락률 한번 볼게요. 상승률도 코이즈, 수산, INT, IMBC, 이스타코, 뭐 상한가 종목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죠? 네. 진양산업도 있고요. 써니전자, 뭐, 이런 것들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정치 테마주들이 대부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종목은 9%까지 59개.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가 많이 있고, ETF 제외하면 한 45개, 한 4개, 5개 정도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주당 관련한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아침에는 예상했던 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바로 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뚝뚝 떨어집니다. 뚝뚝 떨어져가지고요. 오늘 상승 포인트가 1%는 나올까요? 네, 1.7이나 나오네요. 그래도. 네, ETF 쪽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종목들로 따지면은 1%는 안 나올 것 같아 보이는데, 아무튼 1.7% 잡혀 있고요. 하락률은 5% 넘어갈 것 같은데요. 엣지 파운드리, 이오플로, 고려아연,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네, 현 정부 관련한 어떤 정책주라든지 이런 쪽 하락세가 더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게 뭔가요? 네, 9% 이상까지 가면은 어디까지 갑니까? 네, 오, 뭐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100개가 넘어요? 116개요? 오, 무지막지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낙폭 자체도 굉장히 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7%. 7% 마이너스 5% 정도 계좌가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5%까지 빠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 계좌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는, 네, 한 2.5에서 3%까지도 예상해야 될 것 같은데요. 2.5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2.5에서 3%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5% 정도 일단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5가 한 마이너스 6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투매라고 보기에는 지금 투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진정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진정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미지수예요.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 것인지. 근데 이 부분들은 정말 답이 안 나오네요. 이쯤 되면은 답이 안 나온다 봐야 돼요. 원래는 이게 반대쪽으로, 반대급부적으로 주가가 치고 올라가서 지금 한 2,600 정도 근접하는 모습까지 나타나줘야 되는데, 이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 탄핵 정국 부결까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완전히 망가진 형태가 됐습니다. 이거 빨리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이쪽에까지 신경 쓰고 있을 그 여유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큰일이네요. 네. 자, 매매 동향을 한번 볼게요. 매매 동향에서는 기관 쪽 움직임은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은행도 좀 있지만 LG에너솔루션,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도 조금 매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뭐 등등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크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죠? 네. 이런 쪽 방어가 되고 있고요. 이제 원전 관련주, 정책주도 팔고 있어요. 그냥 방산주 팔고 있고요. 이쪽으로 쭉 밀고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여기가 살 길이다.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도 지금 좋지 않은데 계속 매수는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얘네들 좀 헷갈려 하는 느낌이긴 하죠. 근데 확실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시장 방어할 건 이거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놔버리면 큰일 나겠죠. 네. 자, KB금융, LG와 그 다음에 기아, 하나금융지주, 은행주들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골고루 섞여 있긴 한데 은행주 쪽 매도가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아주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반도체는 수혜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잘 가고 있어요. 1%대 상승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한 종목 200개 중에서 현대모비스, 하이닉스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나머지는 2,500개. 와, 2,500개가 하락을 하고, 2,400개, 2,500개 하락하고, 네, 2,400개죠, 2,400개. 네, 이건 답답한 상황을 넘어서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2,300개, 2,400개. 이 정도 하락하는 상황이라면, 시장이 무슨 폭탄을 맞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형태의 느낌인데, 문제는, 언제 회복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요, 일단은 물론 이제 해결이 되겠죠. 네, 해결이 되고 저점에서 반등은 나오겠습니다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매매 포인트를 좀 아끼시고요. 흐름을 좀 보면서 천천히들 진행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매수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 방어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만 살펴보시면 되겠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기본 3%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오늘은 하락이 그렇게 그게 희귀한 일이 아니고요. 4%, 5%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장 굉장히 안 좋고요. 계좌 상황도 굉장히 안 좋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시장보다는 조금 덜 빠져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종목 수가 많으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만 아껴서 대응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후에 마감 보고요. 다시 한번 상황을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에도 천천히 대응하시고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오후 늦지막히 보시는 게 유리할 거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후에도 힘내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